최화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30년 동안 짓밟아온 그 자리에서 스스로. 마대창 회장이 닥쳐라. 이 살인마녀나. 라고 폭발하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어요? 드라마 보다가 손이 덜덜 떨렸다는 사람들 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마지막 반전. 강백호의 셔츠기 사이로 드러난 그 두꺼비 전문이. 오늘 2회차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번 회차는 공원 장면에서 조용하게 시작해요. 마서린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정숙희 엄마의 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는데 그 눈빛 하나가 심장을 조여왔어요. 며칠 전 분명히 글씨 각인 같은 게 반짝 보였던 그 목걸이.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가 매끄럽게 깎여나간 것처럼 말끔하게 지워져 있는 거죠. 새 목걸이로 바꿔치기 된 거예요. 서린이 이 의심을 마음속으로만 품은 채 아주 다정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한테 넌지시 물어봐요. 이 목걸이 원래 차고 있던 거랑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누가 새로 준 거예요? 라는 뉘앙스로요. 그랬더니 정숙희가 순진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이쁜 도둑 아줌마가 방에 들어왔다 나간 뒤부터 목이 반짝반짝해졌다고요. 그 순간 서린이 직감하는 거죠. 최화영이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정숙희의 진짜 목걸이를 가짜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숙희의 이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전 마대창 회장의 잃어버린 딸 마은혜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물이라는 거거든요. 최화영 입장에서 이 목걸이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쓴 거예요. 이쁜 도둑 아줌마처럼 살금살금. 근데 정작 최화영이 간과한 게 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정숙희가 그 사실을 너무 순수하게, 너무 솔직하게 딸에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악인의 허를 찌르는 건 언제나 가장 무고한 사람이더라고요. 장면이 바뀌어서 마대창 회장의 서재로 넘어가요. 회장이 혼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제한테서 들었던 말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거든요. 양쪽 귀를 잡는 버릇이 우리 언니와 똑같다는 말이요. 그게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회장한테는 폭탄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비서가 가져온 정숙희의 과거 사진들과 행적 자료들을 훑어보던 회장의 눈빛이 점점 형한처럼 날카롭게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30년 전 실종된 내 딸 은혜, 동석이가 사랑했던 정숙희. 혹시 내가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닌가 하고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회장이 이미 한 번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그게 최화영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회장 본인도 그걸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 비서한테 비밀리에 재검사를 의뢰해요. 이 비밀리에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회장이 드디어 최화영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최화영의 방 장면은 이번 회차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 중 하나예요. 혼자 불안에 떨면서 손톱을 깨물고 있어요. 그 강하고 냉혹하던 최화영이요.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사방이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믿었던 이강형마저 한영자와 가까워지면서 자신을 배신하려 하고 서린이까지 목걸이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서린이 문을 3개 열고 들어와서 정면 돌파를 해요. 정숙희의 목걸이를 가짜로 바꿔치기 한 거 맞지 않냐고, 정숙희가 마 회장의 진짜 딸인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최화영이 반응이 무섭거든요. 뺨을 때리려다 겨우 참으면서 내가 누구 덕에 드림그룹 손녀딸로 잘 살았냐며 오히려 서린을 협박하는 거예요. 정숙희가 진짜 딸로 밝혀지는 순간 너랑 나 둘 다 알거지로 쫓겨난다는 뉘앙스로요. 그러니 끝까지 자기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은 애초에 사랑이나 관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익과 생존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서린을 딸로 키우면서도 그 딸을 도구로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린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잔인한 순간인 게 양심적으로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거든요. 갈등이 극도로 압축된 장면이에요. 강백호의 집 앞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주는 장면이에요.
한영자가 이강혁을 불러내서 채화영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다정한 모습을 연출해요. 채화영한테 보내는 무언의 선전포고인 거죠. 화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요. 이강혁을 향해 감히 이 천한 여자랑 내 눈앞에서 시위를 해? 라는 뉘앙스로 폭발하거든요. 근데 한영자가 물러서질 않아요. 오히려 천한 게 누군데? 라며 정면으로 받아쳐요. 남의 남편 꼬셔서 불륜 저지르고 거기다 이 실장님까지 노예처럼 부리려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강혁은 이제 내 사람이라고, 너 같은 악질 빌런 밑에서 평생 살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강혁이 채화영을 차갑게 외면하면서 말해요. 내 사생활에 더는 간섭하지 말라고, 준호가 내 아들인 걸 부정한 건 당신이라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겠다는 뉘앙스로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의 공범으로서 수많은 악행에 가담했지만 아들 준호를 통해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고 지금 이 순간 이탈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용서를 받기엔 너무 많은 걸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어딘가 인간적인 면이 보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드림그룹 사무실 장면은 이번 회차의 감정적 클라이맥스예요. 오장미가 양금순을 통해 마서린이 숨겨두었던 USB를 마침내 노트북에 연결하는 데 성공해요. 화면에 뜬 파일들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30년 전 별장 사건 당시 채화영과 이강혁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 그리고 마동석 실종 사건의 배후가 담긴 문서들이거든요. 오장미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채화영이 자신의 엄마를 절벽에서 밀고 오장미와 마서린을 갈라놓고 아빠까지 실종되게 만든 배후라는 걸 비로소 증거로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절대로 용서 못해라는 한마디에 오장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가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때 강백호가 급히 들어와서 마 회장이 정숙희와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요. 채화영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회장님께 이 증거를 보여드려야 한다고요. 여기서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증거도 있고 진실도 있어요. 근데 채화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과연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초단위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이자 엔딩 시퀀스예요. 마대창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어요.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지 때문에요. 친자관계 성립 99.9%. 정숙희가 진짜 자신의 딸 30년 전 실종된 마흔해였던 거예요. 이 장면을 연기한 배우의 표정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환희도, 분노도, 죄책감도, 슬픔도 한꺼번에 뒤섞인 그 표정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전달했거든요. 그 순간 오장미와 강백호가 USB를 들고 회장실로 들이닥쳐요. 그리고 사색이 된 채화영이 그 뒤를 바짝 따라 들어오면서 소리치는 거죠. 오장미가 가져온 건 다 조작된 가짜고 정숙희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여자일 뿐이라는 뉘앙스로요. 근데 마대창 회장이 이번엔 다르게 반응해요. 책상을 내리치면서 폭발하거든요. 닥쳐라, 이 살인 마녀나! 라는 뉘앙스로요. 감히 내 딸 은혜의 인생을 짓밟고 내 손주들을 훔쳐갔냐고요. 30년 동안 쌓인 회장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즉각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하죠. 그랬더니 채화영이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게 무릎을 꿇으면서도 항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거거든요. 정숙희가 마 회장의 딸이 맞다면 죽은 마동석과 정숙희는 남매지간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오장미와 마서린은 천륜을 어긴 핏줄이라는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알려져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채화영이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악의 집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장미가 바로 받아쳐요. 마동석 아빠는 마 회장이 입양한 양아들이었다고요. 정숙희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요. 마대창 회장이 충격을 받아요. 동석이가 입양하였다는 게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장미가 말을 이어가요. 이 USB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회장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손자 마동석 아빠의 핏줄이 아닌 회장님의 진짜 친핏줄을 이어받은 진짜 손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리고 오장미의 시선이 강백호에게 향해요. 강백호의 셔츠깃 사이로 드러나는 마대창 가문의 고유한 문양과 일치하는 두꺼비 전무늬. 마 회장, 최화영, 강백호, 세 사람 모두 경악하는 얼굴에서 화면이 정지되며 엔딩.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로 입이 안 닫혔어요. 강백호가 마 회장의 친손자라는 복선이 사실 곳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폭발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심리가 정말 입체적으로 느껴졌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마서린. 서린의 이번 행동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최화영한테 정면으로 진실을 추궁했다는 건 그동안 엄마를 향한 맹목적인 복종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동시에 최화영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에서 서린이 아직 완전히 최화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보여요. 이게 서린을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최화영. 최화영은 이번 회차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끝까지 반격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인물의 무서운 점은 자기 보존 본능이 도덕과 감정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릎을 꿇는 행위조차 전략이에요.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한 경험이 있기는 한 건지 그게 계속 궁금해지는 인물이에요. 마대창 회장. 회장이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진실의 편에 서기 시작해요. 그동안 최화영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직감하면서 분노가 폭발하는 건데 동시에 입양하였다는 마동석에 대한 진실을 처음 들으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충격도 받아요. 이 사람의 앞으로의 선택이 드라마의 향방을 좌우할 것 같아요. 오장미. 오장미는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공격적인 주도권을 쥐어요. 그동안 진실을 쫓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진실을 터뜨리는 입장이 된 거예요. USB를 손에 넣고 회장실로 정면 돌파하고 최화영의 마지막 카드까지 즉각 반박하는 그 모습이 정말 통쾌했어요. 강백호. 강백호는 이번 회차에서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난 전문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이라면 강백호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충격을 곧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강백호의 감정이 어떻게 폭발할지가 다음 회차의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이강혁. 이강혁이 최화영으로부터 이탈을 선언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캐릭터를 완전히 응원하기가 아직 어려워요. 그동안 최화영의 공범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이강혁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번 회차의 모든 갈등은 사실 하나의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30년 전 별장에서 최화영이 저지른 일이에요. 최화영이 오장미의 엄마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두 자매를 갈라놓고 마동석의 실종을 방조 혹은 조작한 것. 이 하나의 범죄가 30년 동안 거미줄처럼 퍼져나가서 지금 이 자리의 모든 인물들의 운명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정숙희가 치매를 앓게 된 것도 어찌 보면 30년의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고 오장미와 마서린이 자매인지도 모르고 각각의 삶을 살아온 것도 강백호가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온 것도 모두 최화영이라는 한 인물의 욕망과 공포에서 시작된 거예요. 드라마가 이 인과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이 정말 치밀하거든요. 복선을 심어두고 조금씩 회수하면서 시청자들이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게 만드는 그 구조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라 이번 회차 복선들에서 가져온 분석이에요. 시나리오 1- 강백호, 정체를 받아들이다. 마대창 회장이 강백호의 전문의를 확인한 이후 혈통검사를 즉각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백호가 실제로 마 회장의 친손자로 밝혀진다면 드림그룹의 상속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게 돼요. 오장미와 강백호의 관계도 단순한 연인에서 그룹 공동 후계자 구도로 바뀔 수 있고요. 근거가 뭐냐면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가 USB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마 회장의 진짜 핏줄 이야기를 꺼낼 때 강백호를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전문의가 우연이 아니라 가문의 고유한 문양과 일치한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줬어요. 이건 작가님이 다음 회차에서 이 진실을 정식으로 확인해 줄 거라는 신호예요. 최화영이 이걸 막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텐데 과연 그 발악이 통할지가 관건이에요. 시나리오 2- 최화영, 도주를 시도하다. 최화영이 마 회장한테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정숙희 혹은 마서린을 볼모로 활용하려 할 수 있거든요. 근거는 이번 회차에서 최화영이 무릎을 꿇으면서도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 캐릭터는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 회차에서 최화영의 마지막 발악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 1과 2가 동시에 진행될 것 같아요. 강백호의 정체 확인과 최화영의 탈주 시도가 엇갈리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폭발하는 회차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번 회차 마지막 장면에서 마대창 회장과 최화영과 강백호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서 있는 그 구도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30년 동안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비밀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화에서 강백호는 마대창 회장의 친손자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드림그룹의 새로운 중심에 설까요?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오장미와 함께 최화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에만 집중할까요? 최화영이 모든 걸 잃는 날이 과연 다음 화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살아남을까요? 이 드라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